네, 충북 제천단양 이우삼입니다. 오늘 쭉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보면 뭐 그렇게 좀 압축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후보자님께서 평소에 좀 국토부 쪽 일하시면서 많은 신뢰를 받고 있다고 조직사에서 그런 걸 좀 느낄 수 있었고, 안타깝게 이제 일분양권 이주택 문제 때문에 계속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쭉 청문회를 진행하면서 혹시 더 좀 추가해서 해명을 할 내용이 있으면 일단 말씀을 좀 먼저 해주시죠. 네, 뭐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걸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제 앞으로의 삶과 또 국토교통부 장관으로서 또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그걸 토대로 해서 좀 더 멋진 삶, 탄탄한 삶, 사려 깊은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좀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운 것은 뭐 후보자께서도 공직생활 15년 만에 집을 마련하셨고 상당히 그 뭐 나름 군생활 하시면서 청렴한 삶을 사셨다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해명하신 것을 액면 그대로 다 인정을 하더라도 따님에게 그것을 증여를 한 내용 때문에 오히려 이게 좀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우리 청년 문제라든가 또 집값 문제 때문에 많이 이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좀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앞으로 장관직을 수행하는데 큰 좀 부담을 갖고 이렇게 좀 수행을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그래야겠습니다. 정책 관련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 아까 예타 면제 관련해서 예타 관련해서 우리 동료 의원께서 질문을 좀 해주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좀 예타 제도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장관 후보자께서 갖고 있는 보관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뭐 말씀을 주셨습니다만은 이제 뭐 제일 이제 첫 번째 떠오르는 게 이제 광역교통 개선 분담금, 그러니까 그 주민들이 낸 돈이 이제 사업비에 할 때 그 부분은 조금 예타를 할 때 좀 감안해줘서 돼야 되지 않는 그런 주장도 있고요. 그다음에 예타가 이제 너무 이제 경제성 위주로 돼 있어서 지역 균형 발전 부분을 감안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 또 환경에 대한 또 국민의 실제 얻는 편익은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정량화할 수 없는 편익이 있지만 정상적인 편익이 많지만 그걸 꼭 정량화해서 보여줘야 되는 그런 예차의 문제점. 그리고 이 교통 SOC는 네트워크로 많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망을 형성이 돼서 동서 간에 남북 간에 긴 거리, 긴 구간의 그런 도로망, 철도망이 구축이 돼야 되는데 그 전체로 보면 이제 BC가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 전체의 국가 통합이라든가 또는 물류 또는 국민의 이동 편의를 위해서는 그게 전체적으로 미싱 링크가 없이 연결이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면에서는 예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 그 지방군 소멸 위험에 대한 지적도 지금 꾸준하게 제기가 되고 있고요. 도시와 지방 간에 대도시와 농촌 간에 이 불균형이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지 않으면 앞으로 지방은 점점 더 주거 여건뿐만이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문제에 관련해서 우리 후보자께서 좀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에 좀 임해 주실 것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야겠습니다. 지난 그 1월 그 정부에서 예타 면제 사업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향후 지금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과 향후의 추진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국토부 수관이 이제 15개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상반기까지 이제 법정 절차에 따라서 사업의 적정성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끝나는 대로 이제 기본 계획 수립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차질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잘 챙겨 보겠습니다. 안전 문제 관련해서 몇 가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작년에 우리 연이은 철도 사고로 많은 국민들이 좀 이렇게 불안해하기도 했고 관련해서 우리 안타깝게 코레일 사장님께서 또 사임을 이런 일까지 좀 벌어졌는데요. 이게 우리 그 시스템의 문제인지 아니면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우리 기술상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건지 작년에 사실은 뭐 연이어 이 사고가 계속 나면서
우리 상임위에서도 계속 질책이 있었고 또 국민들께서 많이 우려를 하셨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한 우리 후보자의 입장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제 안전에 관한 기준이나 제도는 이제 어느 정도 갖춰져 있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현장에서 이행력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고 있다. 즉,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걸 하기 위한 근본적인 인원이 부족하다면 인원을 확보해야 되고,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또 엄정한 처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또 아울러서 이게 구조적인 문제가 있느냐 이런 것도 살펴봐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이 저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예, 뭐 사람 하나 바뀐다고 해갖고 이게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면 정말 다행인데 제가 봤을 때 지금 이게 우리 철도 전반에 혹시 이제 구조적으로 우리가 뭔가 허점을 좀 갖고 있는 건 아닌가 싶은 우려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또 관련 분야에서 오래 또 공직에 계셨기 때문에 좀 잘 더 큰 사고로 확대되지 않도록 잘 좀 관리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안동에서 또 건설 현장에서 추락 사고가 또 발생을 했습니다. 이게 정말 그 후진국형 사고의 대표적인 사례들인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도 혹시 좀 입장을 갖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네, 그 건설 현장에 사고가 많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추락 사고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추락 사고 방지를 위해서 절반 가까이 이제 추락 사고인데요.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시스템 비계라고 기존 비계와 다른 아주 안전한 그런 비계를 공공 부분은 이제 금년부터 적용하고 있고요. 이제 민간 부분도 확대해 나가고 특히 이제 생명줄 이런 것들을 걸고 작업하게 돼 있는데 그런 것도 잘 안 지켜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요새 첨단 기술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제대로 차고 작업을 하는지 물론 감독도 이제 중요합니다만 그걸 이제 과학적으로 첨단 기술을 통해서 그런 걸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노력도 같이 병행이 필요하다고 보고 또 투자도 역시 또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유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함진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